제가, 아, 그러니까 6.25 전이죠. 6.25 전에는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이라는 곳에서 내가 살았었어요. 살다가 6.25 나니까 그때 이제 우리 집안이 그렇게 넉넉지 못해서 또 형제간이 많기 때문에 입이라도 줄이려고 알아보다가 이제 고아원이 생겼다 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보낸 것이 지금 보육원에 들어간 이유가 그거 있죠. 그러니까 그때가 1950년 아마 그 11월 달에 기억이에요. 그 당시에도 제가 아마 6살인가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아주 그때 보육원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기억은 생생하죠. 들어갈 때 이제 그 상황.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후의 일인데 우리 어머니를 제가 군대 제대한 이후에 뵙게 됐기 때문에 그때서 이제 어떤 모든 실상을 알게 됐어요. 그 전에는 이제 거기에서 그렇게 토막토막 그런 기억뿐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예. 형제분이 남자만 5, 이제 위로 이제 한참 후일인데 위로 2분은 돌아가시고 이제 제 밑으로 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세 분만 남았죠. 부모님은 진작 돌아가시고 이제 그렇게 돼요. 제가 이름이 3개, 생년 월일이 3개예요. 왜 그런가 하니 제가 보육원에 들어갈 당시에는 이제 어느 정도 몇 살이라니 그렇게 짐작걸로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 완용이란 이름이 완용이었는데 이 완용 후일 옛날에 일제시대에 이 완용이랑 예무부 장관이 나라 팔아먹겠다 해갖고 보육원에서 이름을 바꿨어요. 이 관용으로. 그러다가 이제 후일에 이제 어머니를 찾고 보니까 네 이름은 이거다. 그래갖고 그때 호적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래서 나이가 그렇게 틀려요. 실제 나이는 4년이니까 70 다 됐잖아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나이에 한 2살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이하고 실제 그게 틀려요.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사람이 많이 있죠. 당시에 이제 우리가 좀 나이를 하나 둘 먹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그 보육에 있는 애들 중에 부모들이 찾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왜 나는 여기다 넣은지 알면은 왜 혹시 찾아올 텐데, 원망도 많이 하죠. 원망도 많이 하고, 커가면서 이제 설령 누가 찾아온다 해도, 이제 반발 심리로 그런 것을 내가, 안치를 안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부모에 대한 어떤 서운한 감정이 있죠. 그래서 이제 부모가 그 당시에는 이제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워낙 이제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낳을 때는 아마 환갑이 다 된다, 60이 다 되기 이전에 거의 60대인데 나를 낳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시골에서 산골짜기 농사를 지니까 애들 키우기가 벅찼을 뿐이에요. 그럼 우리 형님들도 나중에 들으니까 머심살이하고 그렇다고 해서 막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애들 이제 거가 있으면 애들 배울 것도 못 배우고 학교도 못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먹을 건 먹고 얻어먹더라도 가서 이제 얻어먹고 그다음에 학교를 다 보내려고 이제 그런 이제 생각으로 이제 나를 이제 아마 보육원에 보냈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보면은 6.25 때니까 흑인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백인들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6.25 때니까. 그래갖고 그 애들은 그 입양을, 그 당시에 입양을 했었어요. 우리도 입양하기를 바랬죠. 왜냐면 미국이나 어디 다른 선진국 가면 우리도 그 뭐 동경도 아니 뭐야 그 잘 사는 게 어떤 그 얘기 들어서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가게 됐는데 그건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을 못 받았고 그때도 입양 그때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사람들이 직접 오고 그래갖고 이제 골라서 데려가고 이제 그때 그 당시도 그랬어요. 글쎄 입양이 그 당시에는 동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뭐 아주 굉장히 그 부러워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어떻게 됐으라는 거 상상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 단순히 그 뭐야 환경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미국에서 우리한테 뭐 구호 물자나 원조를 많이 해줬어요. 그러면 그런 거 보면은 뭐 옛날에 그 야구 글러브나 우리 어렸을 때 그다음에 자동차 장난감 자동차 자동 엔진 달려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얼마나 그때는 한국에서 구경도 못하는 거 그런 것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아유 이런 것을 가지고 노는 애들은 얼마나 부러운가 그런 거 당연히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아 제가 이제 그 보육에 나왔던 시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바로 이제 나왔죠. 그때는 저 어떤 고등학교만 보내줘도 큰 혜택이었는데 특별한 애들한테만 고등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혜택을 받았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18살 넘으면은 무조건 아웃 이제 나가야 돼요. 뭐 대책이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이제 그 원조도 안 해주고 뭐 어떤 국가에서 이 이상은 뭐 줄 수 없다고 해갖고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대책도 없이 이제 나가는 거죠. 나가다 보면 이제 내가 나이가 이제 실질적으로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중학교 다닐 때 군대 영장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연기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군대를 갔죠. 군대 가서 이제 한 3년 있다 나오니까 또 막연하잖아요. 그럼 어쩌겠어요. 그 뭐 되는 대로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살아야지. 그 과정이 이제 아주 복잡하죠. 뭐 안 해본 일이 없지 안 해본 일. 그 예를 든다고 뭐 옛날에 엿장수라는 거 있어요. 엿장수도 해보고 그다음에 뭐 그 노가댕 요즘 같으면 그런 것도 해보고 그것이 그 살아가는 방법이 그럴 수밖에 또 없었어요. 누구한테 그 형제들도 이제 그다음 그 후로 찾았으니까 형제들도 설령 찾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생활 기반이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대서 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당시에 애들은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있을 당시 그러니까 6.25 그때는 그 보육원 시설이 아동들이 한 500명 됐어요. 아동들이 목포가 기니까 목포는 이제 피난민들이 전부 목포 아니면 부산으로 몰려요. 그러니까 쫓기다 많이 내려다 보면 그 많은 수들이 그러니까 목포가 제일 과언이 많아요. 거기서 생활하다 보니까 뭐 대책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려운 상황이 그때 더 벌일 수밖에 없었어요. 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물론 뭐 어떤 일자리를 찾는다든가 그럴 때는 그런 과거 경력 같은 물을 때는 참 그런 데는 난감하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뭐 우리가 뭐랄까 우리말로 부자바다는 거 뭐라지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아주 성실하게 살라고 노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제 뭐 나쁜 놈 소리 안 듣고 개중에는 이제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거기서 시설 그 생활한 출신 중에는 별의별 사람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이제 그 기독교 계통이라 거기서는 이제 항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항시 강조하는 것이 그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서로 이해하면서 살라고 그것을 이제 귀에 닳도록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은연 중에 우리한테는 어떤
자양분이 되죠. 자양분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어떤 격길로 나가지 않는 어떤 정도로 갈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지금까지도 그 당시에 만났던 친구들 지금도 우리가 모임을 갖고 있어요. 연말이면 이제 전체적으로 모인다고 한 200명씩 모이고 그다음에 이제 소그룹으로 뭐 10명, 7명 그렇게 하고 지금도 모이고 있기 때문에 그 애들은 우리보다 친형제보다 더 가깝죠. 만나면은 그저 반갑고 니냐 나냐 형님 동생하고 한두 살 차이여도 그렇게 서로 존중해주고 그럼 그것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굉장히 부러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까지도 많은 힘이 되죠. 서로 형제같이 지내는 것이. 그래서 그래요. 나는 형제가 아니 내가 자라온 보육원이 그 성장했던 사회로 나온 사람이 한 3천여 명 돼요. 아마 더 될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의 어떤 서로 만나면은 많은 그렇게 많은 형제 둔 사람도 드물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가 지금까지 자라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개개인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있겠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걸 전혀 의식을 안 해요. 옛날에 보육원에 자라서 오히려 그것이 나한테는 더 어떤 어떻게 표현을 하냐 적당한 표현이 없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한테는 더 어떤 삶에 초석이 됐다 할까 그런 것을 느껴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내가 자란 곳이 목포 공생원인데 공생원이 지금도 아마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공생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역사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국가에서 벌이고 있는 유엔 고아의 날 그런 것을 대대적으로 이제 실천하고 있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내가 거기 몸담았던 곳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여간 자랑스럽고 그래서 경우에 따른 이제 어떤 뿌듯한 감도 느끼고 다 이제 그래서 이제 만나면은 그런 얘기를 하고 서로 이제 그러면서 지냅니다. 그래갖고 일사후퇴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부통령이었던 그분이 보육원을 방문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짐작을 하죠. 이제 그분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도 하고 연설도 하고 이제 막바로 떴는데 이제 그 당시에 병 들고 그러면 병원이라는 게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자다가도 죽고, 예? 그 다음에 옛날에 내염이라는 것도 있고, 내염. 그 다음에 체독이라는 것은 이제 인분 뿌려가지고 채소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못 모르고 막 뜯어먹다가 그것도 체독에 걸려서 죽고 이런저런 이유로 죽는 애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해갖고 이렇게 건강에 있다는 게 하나님한테 고마운 일이죠. 그 당시에 어려움이라는 것은 말로 못하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들이나 바닷가가 바로 앞이에요. 우리 보육원 앞에 공시원은. 그러니까 나가면은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바다에 가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얼마나 우리한테는 이제 도움이 됐는지. 그리고 뒤에는 유달산이 있기 때문에 유달산 가면 캐서 먹을 것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안 된 일이지만 동네 가갖고 그 당시 훔쳐도 먹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선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렸을 때는 그것이 큰 제약이라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이 아마 꽤 오래됐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 우리가 같이 이제 생활했던 원생들 중에 이제 뭐야 원장하고 관련된 이제 애들도 있을 테고 이제 모든 원생들이 그 만족하게 살 수는 없죠. 그 6.25 때 그 뭐 죽도 없어서 못 먹을 테니까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었는 게 그 당시에 이제 사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남으려면 무엇을 먹든지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제 또 어렸을 때 옆에서 자다가 죽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눈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었어. 왜 그러냐면 내가 살았던 공생원에 이제 한 2달 전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이제 어떤 일 때문에 갔는데 지금은 그때하고는 아주 하늘과 땅 차이죠. 지금은 그 어떤 그 부모에 대한 사랑만 없을 뿐이지 웬만한 그런 어떤 가정보다 낫게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몰라 타 시절은 모르는데 내가 자란 공생원은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들도 다 옛날처럼 그렇게 어두운 것이 아니고 밝고 그 애들이 전혀 그 구임살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애들 만나서 보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도 흐뭇하고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다른 시설하고도 거의 비슷하 그러고 옛날에 전쟁 고아지 지금은 전쟁 고아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뭐랄까 버려진 애들 그다음에 그런 아버지가 없고 엄마가 혼자 이제 그런 애들은 이제 맡기는 거죠. 가난하고 그럴 때 그런데 옛날하고는 판이하게 다르죠 지금은. 각자 이제 뭐 직업을 갖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러고 그 당시에 너무 곤란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잘 이겨내려고 그래요. 지금은 남부럽지 않게도 전부 살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는 이제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안 만나는 사람들은 이제 모임에도 안 나온 사람 그런 사람 보면은 어떤 그 생활이 공공하고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해갖고 또 그런 이제 못 나온 수도 있고 우리가 가서 만나면 참 어렵게 사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다면 뭐 우리가 가서 만나면 술 한잔도 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그러면 서로 이제 다시 한번 또 만나게 되고 이제 그런 것이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끼리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곤란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먹고는 서로 사니까 그러니까 서로 만나고 술 한잔씩 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다고만 아예 누가 만남 자체를 싫어해요. 그런 애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내 와이프도 이제 거기서 만났어요. 공생원에서 와이프도 만나고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 뭐 그렇게 이제 거기서 만나고 이렇게 서로 이제 결혼을 한 애들도 있고 이제 우리 모임에도 몇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공감이 이루어지니까 서로 또 너무 잘 알고 그러니까 쉽게 또 친해지고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아에 살았기 때문에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고아가 없는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일 거 아니에요. 고아가 없다고 하면 말 그대로 얼마나 세계가 평화겠어요. 고아라는 게 전쟁 고아, 그 다음에 가난으로 있는 거, 아프리카 그런데 지금도 수억의 그 고아가 많아요. 그런 없다고 하면 세계 파라다이스가 따로 있어요. 전부 이제 그렇게 한다면. 그 다음에 그런 배경은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한다는 거죠. 설립 배경은. 그래서 이제 그 모태는 공세원의 윤학자 여사라는 그 분이 어떤 그 선한 일을 해가지고 그걸 기념하다 보니까 목포 시장이 그 당시에 그 발의를 했어요. 68년도에 발의해갖고 이제 그때는 지금 현재 추진위원장 한 윤기 씨라는 그분이 지금 72인데 일본에서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해방 당시에 못 나오고 그 노인들을 위한 노인의 홈이라고 해갖고 고양이 집을 해갖고 그건 또 몇 군데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전격 지원 받아갖고 내가 그분이 설립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는 같은 형제였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모든 걸 편개치고 지금 그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무실이 이제 여기 가까운 마포 사무실이니까 그가 이제 우리 설립 사무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우리 공생원에 대한 모든 출신들의 모든 행사 있으면 내가 다 주관하고 연락하고 내가 일종의 이제 업무를 총 담당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아의 날도 그런 게 이제 그렇게 연계가 되고 그런 걸 보면 아무나 또 물론 다 하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를 갖기 때문에 물론 우리 형제들도 싫어하는 사람 물론 없지만 사회에서 만나도 그렇게 그러니까 내 자신이 그렇게 성실히 살아왔다는 것은 내가 자신합니다. 너무 물론 내가 손해를 보지 남한테 피해는 안 주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어쩌면 나한테는 가장 큰 뭐랄까 누구한테 자랑할 수 있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제 내가 어떤 기업의 사장까지 해서 고등학교 나오는 사장이라는 것은 사실 기업에서는 흔치 않죠.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은 뭘 봅니까? 인간미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는 최후는 이제 사장 대표이사까지 하고 나왔으니까 그런 거 보면은 내가 그렇게 헛되게 살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라는 것을 너무 편견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지금은 아마 덜 할 거예요. 옛날에는 과라면 아예 누가 상대도 안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똘똘 뭉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지금까지 연결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편견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편견. 어디든지 이제 그런 것은 있는데 예를 든다고 하면 형무소 갔다 오면은 그것이 언젠가에 따라다니도 있기 고아라는 것은 이제 그것은 본인이 만든 것이 아니고 본인 만들어주려고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그런 형편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그다음 우리 자랄 때는 고아라는 것을 굉장히 숨기고 살아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고아라는 것은 또 물론 없으면 더 좋지만은 설령 있다 하더라도 편견은 안 가졌으면 하는 거예요. 일반 이제 가정에 있는 애들하고 어떤 이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이지만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